가죠? 오그리잖아. 가자. 안녕하세요, 제이전입니다. 수정이 귀신에 관심이 많았던 이유가 있었네요. 테스가 수정의 할아버지였군요. 환자에게 달려가는 영민과 승탁, 이 둘의 진심으로 또 한 번 환자를 살린 그 순간 움직이기 시작하는 영민의 뇌파가 어쩌면 깨어날 수도 있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본 이 둘의 공조는 다음 단계에 들어서는데요. 보니까 이게 산 사람만 살려서 될 일이 아니야. 지금부터 양면 작전. 산 사람과 이미 끝난 환자들 동시 공략. 승탁에게서 나는 영민 냄새에 혼란스러운 세진애, 태연으로 인해 승탁과 영민의 관계를 의심하게 되는 승원애. 이번 회도 역시 저를 실망시키지 않는군요. 자신의 생명이 다해도 상관없다는 영민과 그의 진심을 느낀 승탁의 공조에 조금씩 더 서로를 이해해가는 이 둘. 안 그래도 고단한 일상이 더 고달파졌지. 영민은 자신의 인턴 시절 그 수술 후 견뎌야 했던 선배들의 시선을 승탁에게 이야기하고, 고스트라 아무것도 하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영민에 승탁도 자신의 마음이 움직였다 고백했다. 그러니까 의사를 사시라고요. 깨든 죽든 그날까지. 기왕이면 그때 그랬던 차인턴으로. 환자들 살려낼 궁리에 바쁜 영민은 승탁의 금수저 지휘까지 이용해가며 아픈 환자를 치료도 안 해주고 쫓아내면 안 되죠. 특히 내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거절당한 환자들을 치료하고 외면당하는 환자들을 돌봄에 수정은 흐뭇하고, 굿자? 말이라고? 뜬금없이 만나자던 태연이 건네는 영민의 혼이 승탁에게 빙의한다는 똥단지 같은 소리를 미친놈 간주해버렸는데, 이상한 얘기란 거 압니다. 아는데. 당신 술 취했어? 평생 의사라는 사람이 그게 할 소리. 애로사항 같은 건 없나? 승탁의 할아버지 출연에 영민의 빈자리를 그대로 둔 승원은 한 소리를 듣게 되고, 해야 할 일 제껴놓고 딴 데 신경 팔고 다닐 거면 네 자리부터 비우든지. 세진은 아버지에게도 못한 말이 많다며, 그러니 영민은 떠나지 말라며 눈물을 흘리는데 곁에 있어도 위로할 수 없는 영민은 속상하고 충동적으로 승탁에게 빙의해 세진을 보살피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살아나기 시작한 영민의 뇌파. 최 교수님, 뇌파 변화가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아니 그걸 어떻게... 피몽사몽, 인지몽? 세진의 해피 호르몬이라는 말에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영민과 승탁. 어젯밤. 그러니까 나 몰래? 너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고승탁. 나 아니거든? 나 아니야. 영민의 뇌파에 좋은 자극을 줬을 만한 일들의 리스트를 뽑다 환자를 살리는 수술이라는 결론을 내린 둘. 그렇게 영민의 환자들의 수술을 모조리 커버하겠다 나서는 승탁. 제가 거들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싹 다 일시불로. 물론 승탁은 어시로요. 영민은 테스를 만나 그가 퍼뜨린 가짜 뉴스를 따져 묻고, 자신도 이런 일은 처음이라 얼떨떨하기만 한 테스. 영민의 무차별 반말 공격에 당하고 말았다. 아이고, 아니면 말고. 왜 지금 여기서 한가하게 노닥거릴 때야? 승탁의 이상한 행동에 세진도 승원도 의심을 품고 태연의 빙의설에 욕 한 바가지를 날리기는 했지만, 왠지 수상한 승원은 수술이 끝난 승탁에게 경고를 날리고, 요새 활약이 대단하다고 칭찬도 자자하고 이제 겨우 1년 차가? 그거 내가 했나? 교수님들이 했지. 나는 그저 거들었을 뿐. 어시스트로서. 영민의 회복 조짐에 승원의 눈에서 불안을 본 영민. 차 교수 차도 좀 있다며. 그래서 쫄려? 진실은 묻히는 법이 없다며 죗값이라도 덜 받게 깨어나길 바래라고 받은 경고를 되돌려주는 센스를 알렸다. 오픈날인데도 바쁜 승탁. 영민의 부탁으로 코마 고스트들의 소원 들어주기를 시작하며 그동안 자신이 포기했던 환자들을 돌아보게 되고 다시 그들의 코마 원인을 찾고자 한다. 그렇게 찾아낸 보미의 코마 원인. 세진의 도움으로 보미의 수술을 계획하고 승탁에게서 영민이 보이니 자꾸만 신경 쓰이는 세진. 승탁을 재차 확인하려는 승원에 요즘 따라 따박따박 보고 자라는 영민 때문에 한 방 먹일 수 있었으니, 태연의 말에 의심 품고 떠보다가 자신만 당한 격이 된 승원은 태연에게 분노하고, 그럼에도 굴하지 않는 태연은 자신이 증명하겠다 자처하고, 과거에 대한 개인 감정으로 수사에 임했고. 모르는 교주 미친겨? 빈센조에서도 그렇게 기회를 줘도 오는 기회에 안 맞고 가는 기회에 안 잡는다는 신념으로 패스를 외치다 한 방에 가더니, 내 관용은 값이 좀 나가는 건데 받지를 않네. 여기서는 나쁜 선택만 선별적으로 하는 캐릭터라
질척거림이 쩝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태연을 수술실에 들여 승탁의 수술을 영민의 수술과 비교하는데 승원의, 태연의, 세진까지 함께하게 된 수술실에서 흐트러져 버린 영민의 집중력. 지난번 살코마 수술 땐 차 교수님이 실수로 캐뉼라 건드리셔가지고. 내가 언제? 그만 태연의 기습 질문에 영민 표시 확 내버리니 야, 역시 차영민이네. 승원의 의심은 확신이 되고 형님 그새 나가셨나? 아직 있어. 여기. 그래. 맞아. 나 차영민이다. 승탁 안에 영민이 있음을 밝혔다. 이젠 진정 한몸 같은 영민과 승탁의 공조가, 가끔은 티키타카도 오고 가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이들의 케미가 고스트 닥터를 봐도 또 보고 싶게 만드는데요. 이렇게 잘 맞는데 영민이 깨어난 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진정 안타까울 듯합니다. 그래도 그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 스토리라인이 펼쳐진다면 그 또한 재미있을 것 같네요. 이 둘의 브로맨스에 서로에게 선한 바이브를 상호 교환하는 이 둘의 진정 좋은 금손 의사가 되어가는 과정 계속 지켜보고 싶네요. 그런데 이제 승원도 태연도 알아버린, 그리고 이제는 세진의 의심도 받게 될 것 같은 영민과 승탁의 관계에 가까운 시기에 영민의 도움 없이 홀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듯한 불안감이 드는데요. 물론 승원과 태연의 계략일 것 같고 그 상황이 기회가 되어 똥손이 금손으로 거듭나는 순간이 되었으면 하며 8살 때부터 귀신을 보게 된 승탁. 사고 후 위급 상황에 수술을 받았고 그 후부터 쭉 귀신을 봐왔다는데 승탁이 의대생 시절 실습을 못한 것 또한 귀신들 때문이었군요. 나라도 못했지 싶네요. 본체 주인이 떡하니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칼을 대겠어요. 생각만 해도 소름. 거기다가 승원의 깐족거림에 이제는 아예 대놓고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 모습에 분노가 제대로 터진 10회였습니다. 내가 이걸 다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 내가 궁금한 게 참 많아. 그 중에서도 제일 궁금한 게 있는데 말이지. 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건데? 승원에게 비잉이 커밍아웃을 해버린 영민은 이제 알았으니 어떻게 할 건데? 가서 사람들한테 말해. 난 귀신이 되고 넌 미친놈이 되자. 자신과 자신의 환자들을 건들지 마라 경고하고 사고친 영민을 알게 된 승탁은 열불이 난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 같은데? 아무리 한승원이어도 겁 좀 집어먹었을걸? 지도 사람이라면. 영민은 승탁에게 사과를 하며 겁먹었을 거라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그저 지켜보기로 한다. 이미 엎질러진 물. 쿨한 승탁은 환자들에 집중하려 하고 승탁에 대한 의문점이 계속 생기는 세진. 무슨 소리야? 코피를 열다니. 누가 그래? 처음 듣는 얘긴데. 담당 의사도 모르는 보미의 증상을 아는 것도 수상하고 보내는 음식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이라 또 수상하고. 뭐지? 왜 갑자기 질문이 많아진 거지? 그런 와중에 승원은 승탁의 목을 재어오니 가족들에게 칭찬인 듯 칭찬 아닌 칭찬 같은 그의 귀신 들린 의술에 대해 얘기하고 우리도 딜이라는 걸 해볼까? 승탁의 선처 제안에 되려 영민이 죽으면 어떻게 됐는지를 묻는 승원. 그리고 그런 그의 말에 승탁은 아침 대바람부터 영민 본체 체크하기 바쁘다. 보미 본체의 수술이 시작되고 두려운 보미에게 수술 내용을 설명해주는 영민의 모습에 다른 코마 고스트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오그리 수집에 집중하는 승탁은 영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 영민을 제시카 콘서트에 세진과의 데이트까지도 계획을 하니 영민은 간만에 사람 같은 데이트를 즐기고 왜 흉부외과 선택했는지 물어봐도 돼요? 약속했거든요. 어떤 여자랑. 나는 흉부외과, 그 사람은 신경외과. 그런 승탁에게서 영민을 보니 세진은 또 놀라고 한편 이제 영민이 보이지 않는 승조는 심장 수술로 팔딱팔딱 뛰어다니기 바쁘고 그런 승조가 사라졌다. 콘서트 후 병원으로 돌아온 영민과 승탁 앞에 승조가 있는데 코마 고스트가 되어버린 승조. 쓰러진 승조를 발견한 수정은 응급처치를 하고 그때 나타난 승탁. 우리는 다 아는데 너희 둘에게는 놀랄 노짜겠구나. 너 혼자 왔어? 차이명 교수님은? 차 교수님! 예? 수정의 부름에 얼떨결에 대답하고 응급처치에 승조의 의식이 돌아왔다. 언제부터 알았냐는 승탁의 질문에 티가 너무 나서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수정은 근데 왜 아는 척 안 했어? 나 차 교수님이랑 이런 사이다. 넌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안 물어봤잖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대화인데? 우린 하던 대로 하자. 난 적극 협조. 지금까지처럼 적극 협조할 거라니 승탁은 조력자를 얻었다. 시집도 한번 먹어볼래? 맛이 어떤지? 저는 이런 길거리 음식 안 먹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귀신을 본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 승탁. 승탁의 커밍아웃도 이루어지고
결국 들켰냐? 테스를 아는 승탁에 코마 고스트들은 놀라고 이제 슬슬 20년이나 병원의 고스트로 남아있는 테스의 사연이 풀어질 듯한데요. 승원은 영민이 왜 고스트가 되어서까지 수술에 집착하는지 알기 위해 영민의 수술을 막으니 교수들 협박은 기본이요. 사람 목숨 가지고 길이 새기는 옵션이고 이 모든 게 승원의 지심을 안 승탁은 승조를 살리기 위해 부탁을 하고 뭐 묻은 놈한테는 뭐 묻은 놈만 보인다더니 형 건이가 애 목숨보다 중요해? 너한테는 애 목숨이 중요하고 말 나온 김에 까봐. 승탁이 진심으로 아이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욕심 때문이라며 수술 금지령을 내렸다. 저 새끼 내가 분명히 경고했는데 이씨. 거기다 영민이 VIP 수술로 모아둔 기부금까지 낚아채는 승원. 하긴 이 사람은 안 변해. 분노가 차오른다. 이 나쁜 놈 새끼들은 더 안 변해. 열이 뻗친다. 상놈 새끼 저거 이씨. 영민의 사인이 없다는 이따위 개소리를 해대니 승원의 만행에 영민은 분노하고 코마 고스트가 된 승조. 승탁이 예전 귀신과 사람을 구분 못했던 것처럼 아직은 어려 자신이 코마 고스트인 걸 모르는 승조는 엄마를 안으려 해도 안지 못하고 그런 승조를 보며 승탁은 교수들의 설득을 강행하려 하고 돈을 버는 기쁨이 생명을 살리는 기쁨보다 커서야 되겠냐고. 역시 우리 교수님들이 찐 의사시네. 3, 2, 1, 백. 저 퇴근하겠습니다. 전공의 법까지 내세우며 수술실로 들어온 승탁. 예상치 않은 반격에 수술을 막을 수 없게 된 승원. 수술을 시작하는데 승탁이 몸에서 일어나는 거부 반응. 그런데 튕겨서 나오려는 놈이 승탁이? 역시 고스트 닥터입니다. 승조가 나왔을 때도 코마 고스트일 거라고는 단 1도 생각을 못했는데 저를 충격으로 몰더니 승탁의 본체에서 튕겨서 나오려는 게 영민이 아니라 승탁이라니 또 충격을 안기고는 엔딩! 하긴 그렇게 들락날락 거렸으니 승탁이의 본체가 영원히 멀쩡하면 이것도 이상하긴 한데요. 밀당을 참 잘하는 고스트 닥터 아닌가요? 특히 우리 방 과장님. 20년 전에 8살짜리 아이를 살리실 때도 거기다 느낌상 20년 전 승탁이 수술을 한 게 방과장이라니. 그리고 테스가 죽은 게 20년 전. 이 둘에 무슨 연관이 있을 듯한데요. 승탁이 8살 때 당한 사고가 어쩌면 테스와 연관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게 교통사고 뭐 이런 걸로 둘이 동시에 사고가 났고 고스트가 된 테스가 승탁을 구할 것이냐 자신을 구할 것이냐의 기로에 섰다가 자신 대신 승탁을 선택했던 건 아닐런지 그렇게 방 과장에게 빙의해 승탁의 수술을 한 건 아닌지 그리고 그는 사망을 했던 것이고 이건 단지 제 생각이고요. 그래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건 왜 테스가 20년째 병원에서 고스트로 남아있는 것인지인데 승탁의 할아버지와 관련이 있을 듯도 하고 아무튼 떡밥도 적시적소에 투척을 잘하고 떡밥 회수도 적절한 타이밍에 던져주고 사람 놀라게 하는 반전에 흥미진진한 전개까지 이 고스트 닥터 너 진정 2022년 명작이 되려는 거니? 기대가 크다 커. 네가 남자건 외계인이건 이제 상관 안 해. 고순타, 난 네가 귀신이건 외계인이건 이제 상관 안 해. 그니까 가보자. 갈 때까지. 브라더, 그 말 진심이야? 아직 유효하고? 어? 뭔 말? 내가 귀신이건 외계인이건 갈 때까지 가보자고 한 거. 뭔데 또? 오케이, 가보자.